지친 하루를 끝내고 마시는 막걸리 한 잔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 근데 그게 어떻게, 얼마나, 무엇과 함께 마시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은 꼭 보셔야 합니다. 모르고 마시는 막걸리는 건강의 득보다 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이달의 건강입니다. 하루를 끝내고 막걸리 한 잔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비 오는 날이면 파전이랑 막걸리 한 사발, 이건 진짜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는데요. 그런데 요즘 중년 이상 분들 사이에서 이런 말 자주 듣습니다. 소주는 좀 독하고 와인은 어렵고 막걸리가 건강에 좋다더라. 심지어 어떤 분은 매일 아침 막걸리 한 컵씩 챙겨 드시기도 해요. 몸에 유산균도 들어가고 술도 되고 이거야말로 일석이조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난 매일 막걸리 마시는데도 속이 편하던데 친구는 막걸리만 마시면 속 쓰리다고 하더라. 도대체 막걸리는 건강에 좋은 술일까요? 아니면 착각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막걸리의 진짜 효능부터 잘 마시는 방법, 그리고 건강에 위험한 실수들까지 전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준비한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알려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달의 건강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걸리가 건강에 좋은가요? 막걸리는 건강에 좋습니다 라는 말은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막걸리는 그냥 술이 아니라 발효주거든요. 막걸리는 기본적으로 쌀, 누룩, 물만으로 만들어져요. 거기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유산균도 생기고 아미노산도 생기고 다양한 영양소들이 함께 들어갑니다. 실제로 한국식품과학회지나 식품영양학회에 실린 논문들을 보면 막걸리에는 유산균, 식이섬유, 폴리페놀, 페룰산 그리고 비타민 B군이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특히 유산균은 말 그대로 장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이죠. 중년 이후엔 장내 환경이 쉽게 무너지고 변비, 소화불량 같은 문제가 자주 생기잖아요. 이때 유산균 섭취가 도움이 되는데 생막걸리 안에는 락토바실러스 같은 유산균이 살아 있습니다. 게다가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나 페룰산 같은 성분은 노화 방지, 혈관 건강 유지, 면역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Journal of Food Science 2021년 자료에서도 막걸리 내 항산화 성분이 세포 손상 억제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고요. 또 하나, 막걸리엔 비타민 B군, 특히 B1, B2가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들은 에너지 대사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특히나 중년 이후 쉽게 느껴지는 무기력, 피로감 해소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막걸리에는 장 건강, 항산화, 피로 회복에 관여할 수 있는 성분들이 분명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는 건강에 좋은 술이다 라는 말이 나온 거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막걸리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지 막걸리 자체가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막걸리도 술입니다. 알코올 도수는 보통 6에서 7도이고 거기다 당분 함량도 높으며 살균 과정에서 유산균이 거의 사라지는 제품도 많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막걸리는 건강을 지켜주는 식품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간 건강을 해치는 음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특히 매일 습관처럼 마신다, 공복에 마신다, 당뇨가 있다. 이런 경우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막걸리라는 술 자체보다는 그걸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마시느냐에 따라 진짜 건강 음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걸리를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그래서 이제부터는 막걸리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6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적정 섭취량 지키기. 막걸리 몸에 좋다니까 하루 한두 잔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소주처럼 독한 술은 부담스럽고 와인은 낯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선택지는 막걸리로 좁혀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막걸리 하루 적정량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한 사발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발 한 그릇은 보통 300ml 이상입니다. 게다가 막걸리는 발효주 특성상 먹다 보면 쭉쭉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잔이 두 잔, 두 잔이 한 병이 되는 건 금방이죠. 그럼 정확히 어느 정도가 적정량일까요?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건강에 무리가 없는 음주량을 남성은 하루 알코올 20g 이하, 여성은 하루 알코올 10g 이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막걸리는 평균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6도에서 7도 정도 되는데요. 200ml 기준으로 약 10g 정도의 알코올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기준으로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내가 적정선이라는 거죠. 이 기준을 넘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알코올이 간에서 처리되면서 지방간과 간염, 나아가 간경화까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간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양의 술도 훨씬 부담이 됩니다. 술을 마셔도 해독이 잘 안 되고 그만큼 몸에 남는 독성도 커지죠. 또 하나 중요한 점, 막걸리는 알코올뿐만 아니라 당분도 꽤 많습니다. 시판 막걸리 한 컵에 들어있는 당분은 보통 10에서 15g 정도인데요. 이는 밥 반 공기 정도의 탄수화물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결코 적은 양이 아니죠. 그래서 막걸리를 매일 마신다는 건 하루 한두 잔이라도 당분과 알코올 모두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체중 증가, 복부 비만, 혈압 상승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막걸리는 건강에 좋다는 말은 정해진 양 안에서 즐길 때만 유효합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면 건강 음료가 아니라 달달한 알코올 음료로 변해버린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가끔 즐기는 건 괜찮지만 매일 한 잔씩이라도 습관적으로 마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으며 마실 거라면 일주일에 1, 2회 정도 소량으로. 그게 막걸리를 건강하게 즐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마트 막걸리와 생막걸리 어떤 게 좋을까요? 막걸리를 고르러 마트나 편의점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막걸리병에 생막걸리, 살균 막걸리, 전통 발효주 등 별별 말들이 적혀 있어서 뭘 골라야 할지 고민되신 적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판 막걸리는 살균 막걸리입니다. 마트 진열대에 오래 보관할 수 있게 고온 살균 처리를 한 제품들이죠. 유통기한은 보통 30일 이상이고 맛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널리 팔리고 가격도 저렴한 것인데요. 반면에 생막걸리는 냉장 보관이 필수이고 유통기한도 짧아요. 보통 10일 안팎입니다. 겉보기에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두 막걸리의 차이는 꽤 큽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유산균의 생존 여부예요. 막걸리의 대표적인 건강 이미지는 사실 유산균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살균 막걸리는 열로 유산균이 거의 사멸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장 건강이나 면역력 향상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생막걸리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발효주예요. 병을 보면 가스가 차 있고 따를 때 거품이 많이 생기죠. 이건 안에 유산균이 살아있고 발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막걸리를 드시고 싶다면 가능한 생막걸리를 고르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생막걸리는 보관이 까다롭습니다. 항상 냉장 보관해야 하고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차에서 오래 두거나 실온에 몇 시간만 둬도 맛이 쉽게 변질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생막걸리는 계속 발효되기 때문에 맛도 변합니다. 처음엔 달달하고 부드럽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큼해지고 톡 쏘는 맛이 강해져요. 어떤 분들은 막걸리가 맛이 변했다 하면서 버리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자연스러운 발효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유산균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간편하게 술맛으로만 즐기고 싶다면 살균 막걸리, 유산균의 발효 효과를 기대하고 건강 목적도 있다면 생막걸리를 추천합니다. 단, 생막걸리는 구입 후 최대한 빨리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맛이 변하기 전 유산균이 살아있을 때 드셔야 그나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지역 특산물로 만든 고급 생막걸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주 매장이나 로컬 마켓, 농가 직접 판매 제품들 중에
첨가물 없이 깔끔한 맛의 생막걸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 막걸리를 고르실 땐 그저 익숙한 브랜드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가에 집중해서 고르시는 것이 건강하게 즐기는 막걸리 습관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빈속에 먹어도 괜찮나요?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난 저녁밥 대신 막걸리 한 잔으로 때운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는 아침 공복에 막걸리 조금씩 마시면 건강에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막걸리는 절대 공복에 마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막걸리는 발효주입니다. 발효된 음식답게 산도가 꽤 높은데요. 보통 pH 4.0 내외로 꽤 강한 산성에 가까운 편이죠.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도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산성도가 높은 막걸리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 점막에 자극이 가해지고 위산과다,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 있거나 평소 속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 막걸리 한 잔에도 금세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알코올 흡수 속도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에 음식물이 없으니까 술이 들어가자마자 거의 바로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 알코올은 빠르게 흡수되는데요. 이 말은 곧 공복에 마시면 술이 더 빨리 돌고 간에도 더 큰 부담이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주 반복되면 간 수치가 올라가고 지방간이나 알코올성 간염 같은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럼 막걸리는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은 식사 중간 혹은 식사를 마친 후 30분 이내입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추천하는데요. 예를 들어 두부, 생선, 달걀 같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알코올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위에 주는 자극도 줄어듭니다. 또한 식사를 하면서 막걸리를 함께 마시면 배도 채우고 마실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죠. 한 병 마시려던 걸 한 잔으로 멈출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도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복뿐만 아니라 취침 전 막걸리 한 잔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많은 분들이 잠이 잘 온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는데 이게 수면 중 자주 깨게 만들고 숙면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막걸리는 밥 대신 먹는 것도 공복의 기력 보충용으로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한다. 술은 술이고 음식은 음식입니다. 제대로 알고 먹고 적절하게 마시는 것. 그게 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막걸리와 찰떡궁합인 건강 안주. 막걸리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대부분은 파전의 막걸리지 하고 말씀하실 거예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그 조합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막걸리에 어울리는 안주는 그냥 맛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음식의 조합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즐기는 파전과 같은 안주는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밀가루로 만들어져서 소화가 더디고 칼로리가 높습니다. 게다가 막걸리 자체도 당분이 많은 편이라 이런 안주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당뇨가 있거나 혈압, 혈중지질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겐 이 조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지키면서도 막걸리와 어울릴 수 있는 안주들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두부김치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포만감이 있어서 막걸리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거기다 김치엔 발효된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있어 막걸리의 발효 성분과도 잘 어울립니다. 속이 편하면서도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조합이죠. 두 번째는 채소전이나 버섯전입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고 살짝 지지기만 해도 칼로리와 지방 함량을 확 줄일 수 있어요. 여기에 채소나 버섯이 들어가면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으니 맛과 영양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토리묵 무침입니다. 도토리묵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막걸리의 당분 흡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같이 먹으면 포만감도 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죠. 특히 중년 이후 혈당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께 아주 좋은 안주입니다.
네 번째는 콩나물 무침 같은 나물 반찬류입니다. 이런 안주는 담백하면서도 소화에 부담이 없고 무엇보다 막걸리의 단맛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단짠 안주가 아니라 단담 조합으로 담백하게 가야 몸이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건 생선구이입니다. 등푸른 생선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구워 간단한 반찬처럼 내면 단백질과 좋은 지방 섭취가 가능해요. 술이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간 보호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간 음식은 특히 좋습니다. 결국 건강한 막걸리 안주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기름기 적고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과하지 않은 간으로 막걸리의 당과 알코올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는 음식을 추천합니다. 맛있는 술자리를 망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맛도 챙기고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막걸리와 궁합이 나쁜 음식과 습관. 막걸리가 아무리 건강에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도 잘못된 음식 조합이나 습관과 함께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짠 음식과의 조합을 생각해 볼게요. 막걸리는 기본적으로 당분이 많고 발효 특유의 단맛도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에 젓갈이나 간장으로 졸인 음식, 자극적인 찌개 같은 짠 음식이 더해지면 맛은 좋아지겠지만 건강엔 전혀 좋지 않은 조합이 됩니다. 왜냐고요? 짠 음식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높이고 막걸리에 포함된 당분은 혈당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 둘이 합쳐지면 혈압, 혈당, 지질 수치 모두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대사증후군을 진단받으신 분들에겐 위험한 조합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름진 음식입니다. 삼겹살, 치킨, 전 종류 중에서도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지진 것들. 이런 안주들은 맛은 있지만 지방과 알코올이 간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간은 기름도 분해해야 하고 술도 해독해야 하니까요. 그 결과는 지방간과 알코올성 간염 위험이 높아지고 피로감도 오래갑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건 탄산음료를 섞어 마시는 습관입니다. 특히 젊은 층이나 여성분들 사이에 막걸리에 사이다를 섞어 만든 막사를 많이 드시는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위험해요. 탄산이 들어가면 술이 더 빨리 흡수되고 혈당이 더 급격히 올라갑니다. 입에 달고 부드럽게 넘어가니까 더 많이 마시게 되는 부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 술을 마시는 습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막걸리든 어떤 술이든 특히 다음과 같은 약과 함께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혈압약은 알코올이 혈압 조절 작용을 방해하고 어지럼증을 유발해요. 당뇨약은 저혈당 위험 증가시키고 진통제는 간독성과 위출혈 가능성이 증가됩니다. 항생제나 항우울제의 경우 약효가 저하되고 각종 부작용을 상승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약과 술을 같이 섭취했을 때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찾는 중장년층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막걸리는 부드럽고 도수가 낮다고 방심하기 쉽지만 술은 술입니다. 약 복용 중인 상태에서는 막걸리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술 마신 뒤 바로 눕는 습관도 건강에 좋지 않아요. 막걸리는 속에 오래 남아 발효되기 때문에 바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속쓰림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맛있게 즐기되 몸에 해가 되지 않도록 이것만 지켜도 막걸리와의 관계가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한 막걸리 고르는 방법. 최근에 막걸리 종류가 정말 많아졌죠. 마트에 가면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맛, 어떤 건 딸기 맛부터 유자 맛까지 나와서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실 때가 많으셨을 겁니다. 그럴 땐 겉포장만 보지 말고 꼭 라벨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하는데요. 건강하게 막걸리를 즐기고 싶다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첨가당, 가당 여부입니다. 막걸리 특유의 달달한 맛이 당연한 줄 아시지만 실은 제품에 따라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추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라벨에 당류 그람수 또는 정제당,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표시가 있으면 그건 단맛을 위해 따로 당을 넣은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 예를 들면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 있으신 분들은 이런 가당 막걸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무가당 또는 전통 방식이라고 적힌 제품 위주로 고르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볼 건 유산균 함유 표시입니다. 생막걸리 중에는 유산균 1억 마리 함유, 락토바실러스 포함 같은 문구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은 실제로 장 건강이나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발효균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물론 유산균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살균 막걸리보다는 건강에 가까운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전통 발효 방식 여부입니다. 기계식, 효소 첨가, 혼합 주정 같은 말이 들어가 있는 막걸리는 전통 방식보다는 공정이 간단하고 맛은 강하지만 발효의 깊이는 떨어지는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누룩 발효, 전통 주조 방식,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전통주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첨가물 없이 쌀과 누룩만으로 발효시킨 전통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제품은 알코올 도수는 다소 낮거나 높을 수 있지만 맛이 깔끔하고 몸에 부담이 덜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는 탄산 유무입니다. 탄산이 자연 발효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넣은 것인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해요. 병을 열자마자 펑 하고 터지는 경우 자연 발효로 인한 탄산이면 괜찮지만 탄산 첨가라고 적혀 있다면 이는 인공 탄산이기 때문에 속쓰림이나 위장에 민감하신 분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기한과 보관 방법도 꼭 확인하세요. 생막걸리는 유통기한이 짧고 항상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온도에 민감하니 구입 후 빠르게 드시는 게 좋고 보관 중에는 병을 꼭 세워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을 흔들기 전에는 살짝 열어서 가스를 조금 빼주면 넘치거나 새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건강한 막걸리를 고르려면 다음을 기억하세요. 무가당 제품, 유산균 표시 확인, 전통 주조 방식 여부, 자연 발효 여부, 냉장 보관 필수.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훨씬 몸에 부담을 덜 주는 막걸리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맛도 중요하지만 내 몸에 맞는 막걸리를 이제는 제대로 알고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막걸리가 단순히 몸에 좋은 술이라고 하기엔 생각보다 따져볼 게 많았죠. 하지만 분명 막걸리에는 유산균도 있고 항산화 성분도 있고 비타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마시느냐, 어떤 제품을 고르느냐, 무엇과 함께 마시느냐에 따라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반대로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제대로 아셨을 겁니다.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하루 적정량을 넘기지 말 것. 두 번째, 생막걸리를 선택하고 공복보다는 식사 중간에 드실 것. 세 번째, 건강한 안주와 함께 되도록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할 것. 네 번째, 라벨을 꼼꼼히 확인해서 유산균과 당분 제조 방식까지 따져볼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 복용 중일 땐 절대 음주 금지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막걸리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전통주입니다. 잘 알고 잘 즐기면 우리 몸에 이로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심코 마신다면 오히려 우리 건강을 갉아먹는 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막걸리도 기분이 아니라 지식으로 마셔야 할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막걸리를 더 현명하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달의 건강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더 좋은 유익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달도 더 건강하게, 이달의 건강과 함께 하세요.